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현재 원주 지역이 다소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월요일 오늘 이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좀 주춤하겠네요. 한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오늘은 비가 수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태풍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내일부터는 중북부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오늘 진행 상황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수 사진이라고 하는군요. 영정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행복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영월군이 우유 배달하면서 독거노인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우유 안전지킴이 서비스에 나섭니다. 그 내용도 사업 내용도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8월 2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동해안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에 동해시 묵호항에서 위판되었던 방어를 시작으로 매일 도내 주요 위판장 21곳을 대상으로 요일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매일 당일 잡힌 다른 어종들을 대상으로 살 부위만 1kg 이상 지취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해서 검사 후에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선에도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5일 태백역에서 서울 청량리,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도계, 동해를 운행하는 태백선 준고속열차의 명명식 및 개통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속 150km의 준고속열차인 ITX 마음은 내달 1일부터 하루 2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영월, 삼척, 동서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 지역의 소멸위기에 처한 폐광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등 성장 동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일대에서 112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원주 법천사지 직관국사탑의 귀환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축하연에 참석한 시민들도 탑의 부재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우리 유산의 자부심을 새기고 또 탑의 온전한 원주 귀향을 염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아카데미 친구들, 이 철거를 반대하는 측과 또 철거 행정을 강행하려는 시의 결정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또 조만간에 안에 좀 소장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좀 빼내고 철거 준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상황 점검하도록 하죠. 아카데미 친구들의 이주성 수호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달 8일이었군요.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당시에 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시에서 물건들을 이제 빼가겠다라고 네. 했고, 또 막아서면서 또 이제 시의원들도 여기 참여하면서 또 국민의힘 또 시의원들은 뭐 법적인 이 절차까지 밟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네.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던 것입니까? 원주시는 위법적인 철거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아카데미 극장 내 역사 자료를 이동하려고 했고 막아선 아카데미 친구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아친들을 문으로 밀어붙이면서 아카데미 극장 유리문에 금이 갔고요. 네, 문틀에서 유리가 벗어나 하마터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청 안내방송을 통해 남자 공무원들을 추가 동원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원강수 시장님이 집행 중단을 결정해 주셔서 더 이상의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원주시에서 경비 용역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불상사가 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위법적인 철거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만은 네. 이게 뭐 위법적인 것인지는 일단 판단은 이 네. 중립적인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원주 시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이제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상황이 또다시 진행되었을 때는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분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이 위법적이라는 소송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법적인 철거안 때문에 주민과 공무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중재를 나선 건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 위법적인 공무 집행에 항의하고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철거 비용이 6억 5천만 원이 이제 상정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리모델링을 했을 때 네. 이게 뭐 국비가 이제 40억 원이 확보돼 있고 네. 도비 12 합쳐서 이게 한 60에서 80억 정도 이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좀 이런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리모델링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운영되면은 뭐 연간 계속해서 운영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과연 이것이 그만큼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좀 아카데미 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유지했을 때 들게 되는 고정 비용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서울 청춘극장 그리고 대구의 예술발전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출해봤고 사업비, 운영비, 보수 유지비 다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가 5억 8천만 원이라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6억 정도 되네요. 네. 예. 사업비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원주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야외 공연장으로 할 사업을 아카데미에서 하면 되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운영비는 일하는 사람 인건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주시가 원하는 단체나 직영으로 운영하시면 되고 그것도 다 원주 사람들에게 가는 돈입니다. 보수 유지비는 60억 원으로 리모델링한 현대적인 건물이고 등록문화재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되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조금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만약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은 이런 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이제 훨씬 줄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겠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만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카데미 극장, 이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담긴 이제 공간이라고 이제 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 토론,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미 뭐 원주시는 방침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네. 용역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당초 이제 옮기려는 역사 자료 리스트, 보관 장소 등도 이제 그 정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면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리스트와 보관 장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영화와 학예 전문가들에 의해 보존할 것과 폐기할 것이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보관하는 장소는 역사자료 보관에 적정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삿짐 업체를 불러 포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둘 자료들이 결코 아니거든요. 극장에는 4,300여 장의 영화 포스터와 1979년부터의 영사일지, 상영 등급 분류 결정서 등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1965년 개봉한 영화 닥터 지바고의 포스터를 본뜬 부조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단관극장만의 문화이고 국내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챙겨야 하는데 철거를 위한 형식적 과정으로 이동하기 편한 자료들만 챙기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좀 이야기 나눴었죠. 문화재청에서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원주시가 협조 원한다면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문화재 지정이 이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친구들 비롯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 직권 지정이라는 게 또 있더군요. 네. 그냥 문화재로 지정해달라. 네. 라고 좀 요구도 했었습니다만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요는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는데 네. 이것을 뭐 이론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강제로 지정한다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그래서 좀 정치적인 또 판단까지도 이게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등록문화재 지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24일 국회에서 송기현 의원님과 국회 문체위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근대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은 문화재청이 임시지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시지정은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중요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치는데 발제자분들은 지금처럼 보존과 철거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아카데미 극장에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화재청이 결정만 하면 언제든 할 수 있고 원주시가 협조하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난 3월 7일에 시정토론 청구 이후 3개월을 끌다가 원주시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조례 개정한다고 네. 6월 말에는 시장님께서 조례와 상관없이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문화예술가에서 토론은 하되 철거 행정은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토론회는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 토론을 해서 이 철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큰 틀의 어떤 그 정리를 하자는 것인데, 네. 근데 철거를 할 것이다. 네. 토론을 하자라고 네. 하면은 그냥 그 요식행위를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고,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이 납득이 안 부분 됐습니다. 때문에 결국 이제 토론회도 무산된 네. 거였죠. 예. 아카데미 극장 보존은 7여 년간에 정말 지금까지 7년 동안 민간이 협력해서 재생 사업을 해왔고 전문가 포럼, 여론조사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비공개 의견 수렴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은 두고두고 부담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지정에 협조해서 보존과 철거라는 논의를 할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원창무 시장 당시에 이것을 이제 보수 리모델링해서 어떤 문화센터로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에서 매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또 국비, 도비도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과 어떤 그 정말 실질적인 토의 한 번 없이 또 이렇게 진행된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원주시는 철거 용역 업체까지 선정을 했어요. 또 이제 언제 어느 때 물건들을 좀 이전시킬지 좀 일정도 현재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래도 뭐 오늘 내일 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 또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버스 정류장을 좀 네. 옮기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 작업도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현수막으로 옮기겠다는 문구가 달려져 있었고요. 네, 아무튼 뭐 철거 준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뭐 논의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경비 용역을 계약했기 때문에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근데 급한 게 아니거든요. 아카데미 옆에 문화공유 플랫폼 공사는 아카데미 극장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8일에 이제 시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을 때 몇 네. 시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때? 그때 7시에 이제 경찰은 배치가 됐고요. 네. 8시쯤 돼서 그 작업이 됐었습니다. 그 아카데미 극장 앞에 이제 텐트를 치는데 네. 뭐 이게 뭐 밤에는 철거했다가 네. 아침에 다시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몇 시에들 그럼 이제 모여서 텐트를 치는 겁니까 보통? 보통 이제 10시에 쳐서 8시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에는 조금 분위기가 네. 진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주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아침 6시에 모여서 텐트를 치자. 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대로 결정이 됐는데 이틀 뒤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서로가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게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도 원주 씨는 뭐 철거 입장 변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앞으로 대응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이 위법이라고 소송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며 시정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8일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고요. 더 이상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청 전문가분들께 아카데미 극장의 해법을 맡기고 결과에 동의하면 됩니다. 시장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화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네, 아카데미 친구들의 이주성 수호 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영정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수사진 촬영 동력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원주 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부터 행복필름사진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행복필름사진관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지난주 목요일 원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웰다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장수사진 촬영을 통해서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숙한 문화를 확산하고자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한정을 두지 않고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사진 촬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분기별로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촬영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40명의 어르신을 발굴해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20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어르신 중 선정했고요. 또 다른 20명의 어르신은 지역의 경로당 노인 회장님과 통장님을 통해서 소외된 어르신을 발굴했는데요. 이 촬영은 지역의 많은 단체와 이웃들의 봉사로 진행이 됩니다. MBC 뷰티 아카데미의 봉사로 어르신들의 메이크업을 진행했고 또 봉사를 지원해주는 촬영 작가의 도움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하늘복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저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어르신들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한 사진 촬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여러 가지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웰다잉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저희 원주종합사회복지관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그 사랑을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크업부터 촬영까지 정말 지역 이웃들의 봉사와 또 참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이번 행복필름 사진관 촬영에 참여한 어르신 중에는 모든 가족과 단절되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번 촬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또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신하신 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원주 사진관의 봉사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캐논 코리아의 장수사진 전국 순회 촬영 봉사 사업과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완성된 사진은 일반적인 영정사진의 느낌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 둘 수 있는 프로필 사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촬영과 보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자세가 아닌 포즈와 표정을 자유롭게 촬영하면서 어르신들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의 봉사와 관심이 합쳐져서 촬영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윤우석 사진작가와 또 참여한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 어머니 영정사진이 없었어요. 사진 일을 하는데 어머니 사진을 찍어드린 게 없었거든요. 놀러 가서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확대 인화를 해서 장례를 치렀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속에 좀 짐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어르신들을 찍어드리니까 이제 어르신들께서 좋은 모습으로 가실 수도 있고. 80들이야.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70몇이라 돼. 영정사진? 아이 그거는 나이 먹으면 다 해놓더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내 사진을 그걸 해라 해서 내 사진을 가지고 댕기다 들고 댕겼다고. 막 웃기고 잘하시더라고들. 사진 찍은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너무너무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네. 사진 작가인데 정작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정사진이 없더라. 좀 느끼게 하는 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웰다잉 잉 프로그램, 이 존엄한 또 죽음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매 분기마다 행복필름 사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많은 봉사와 협업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 스튜디오와 연계해서 촬영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봉사자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매년 이 행복필름 사진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업하는 사진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수사진 촬영 이외에도 복지관에서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인데요. 미리 쓰는 유언장 쓰기, 또 삶의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보는 소설 쓰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삶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가는 색다른 프로그램,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인일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영월로 넘어가서요. 영월에서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또 보호하는 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우유 배달을 하면서 독거노인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우유 안전지킴이 서비스에 나선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죠. 영월군 여성가족과의 김대훈 노인복지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어르신 안부지킴이 효우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제 합니다만은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까?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르신 안부지킴이 효우유 사업은 우리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이번 사업은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서 후원해준 우유를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분 좋은 빨래방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배달하고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소비 통합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유를 배달하면서 잘 계신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거 기회도 되는 거로군요. 네. 그러면은 그 우유 배달의 목적도 있지만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다는 목적도 큰 것인데 이 대상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가 되는 겁니까? 지금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취약계층 분들이 한 30분 정도 우유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30가정 정도요. 예.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2에서 3회 정도 되게 배달해 드리고 있고요. 예. 가정당 365개의 우유를 1년에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평균 하루에 하나 정도를 일주일에 2-3번씩 방문해서 그러니까 2-3개씩 이렇게 그 배달을 하는 거로군요. 예. 그럼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봉사자들이신가요? 아닙니다. 영월군 그 기분 좋은 빨래방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아하. 어르신들이 예. 그 이불과 세탁을 해서 가정을 방문할 때 네. 이제 저희가 우유를 같이 배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노인들이 또 노인들에게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제 좀 혜택을 받으실 때 어르신들 좀 반응이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불 빨래까지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는데요. 예. 어르신들이 우유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마움을 많이 느끼시고요. 네. 가정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해서 그 같은 이제 동년배분들이 말벗이 되어줘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
건강 증진 및 복국시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유가 그 단백질 보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르신들 이거 영양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자, 아까 또 빨래방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8월에 이 주천에 빨래방 1호점 개소에 있었고요. 또 올해 7월에는 하송리에 2호점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운영 현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개소한 주천 기분 좋은 빨래방은 500가구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지난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영월 기분 좋은 빨래방은 350가구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50가구 정도 신규 가구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며 네. 이불, 운동화를 회수해서 세탁하여 각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우유까지 함께 또 배달하시면서 건강하게 좀 오래오래들 사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영월군 여성가족과의 김대훈 노인복지팀장이었고요. 자, 8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